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전날보다 4천 명 이상 늘면서 이틀째 9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증가로 재택 치료받는 환자도 하루 사이 2만 명 넘게 늘어 50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내일부터 300만 원씩의 방역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2조 8천억 원을 투입해서 PC방과 독서실 등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전체의 3%를 넘지 않아도 새학기 첫 2주 동안은 전면 원격 수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소아 청소년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자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었던 호주가 2년 만에 백신 접종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경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동남아 주요 국가들도 잇따라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올겨울 마지막 추위가 찾아오면서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며 강추위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목요일부터는 날이 풀리면서 기온이 크게 올라 본격적인 초봄 날씨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9만 명대로 집계돼 다시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전날보다 4천 명 넘게 늘어난 9만 9,573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발생은 9만 9,444명으로 수도권 비중만 59.4%, 비수도권은 40.6%로 집계됐습니다. 연일 10만 명 안팎 확진의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숨진 환자는 하루 새 58명이나 늘어서 누적 사망자는 7,508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추가 없이 480명을 유지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재택치료받는 환자가 50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49만 322명으로 하루 사이 2만 938명 늘었습니다. 전체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병상 가동률도 꾸준히 증가해 30%대 중반으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6.3%로 전날보다 0.9%포인트 올랐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7%포인트 높은 34.3%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300만 원의 2차 방역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함에 따라 일단 10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등 332만 곳에 내일부터 방역 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조 8천억 원을 투입해서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PC방과 독서실 등 대상을 90만 개로 늘리고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립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임신부는 별도의 전담 병상에서만 출산할 수 있습니다. 전담 병상을 못 찾아 구급차 출산을 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데도 병상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임신부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신 37주 차 박유진 씨. 이번 주말 제왕절개 수술 예정인데 그 사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 다니던 산부인과에서는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오로지 응급분만 병상에서만 출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모가 진통이 걸려서 응급사 상황이 되어야지만 119를 통해서 병상을 확보해주겠다는 말이 산모 입장에서 대단한 불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확진되면 예정된 수술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병관리청 상담소에 문의했더니 미루는 수밖에 없고 안 걸리는 게 최선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선생님.
감염이 안 되게끔 주의를 해야 그러니까 저는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심지어. 코로나19 급증에 박 씨처럼 출산이 임박해 확진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임산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출근할 때는 마스크를 3개씩 끼고 나오고 있고 가족들도 필수 외출 외에는 이제 외출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맨몸으로 지뢰밭을 이렇게 걷고 있는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전용 병상 병원은 공개되지도 않아 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들은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스스로 만든 명단을 공유하는 실정입니다. 대화방에는 매일 다급하게 병상을 찾는 임산부들의 호소가 이어집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임산부가 갈 수 있는 병상은 전국에 80개 이상입니다. 앞으로 2주 안에는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병상이 확충될 예정이지만 명단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확진자가 다녀가는 병원이라는 산부인과에는 치명적인 낙인이 찍힐까 걱정해 참여 병원들이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광주광역시에서는 구급차에서, 경북 구미시에서는 보건소에서 출산하는 산모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진 산모를 위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는 건 한마디로 비상 상황입니다. 감염된 산모의 숫자도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설 공간 및 인력에 대한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임신부들은 진통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화이자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여자의 81%에서 증상이 호전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팍스로비드의 처방 대상은 40대 기저질 환자까지로 확대됐고 오는 25일부터 처방할 수 있는 기관도 확대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팍스로비드를 투여한 환자 364명의 치료 경과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중간에 투약을 멈춘 12명을 제외하고 닷새간 복용을 완료한 352명 중에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악화한 경우는 1명도 없었습니다. 또 설문조사에 응한 301명 가운데 81.1%가 호흡기 증상이나 인후통 등이 나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증상이 호전된 시기는 복용을 시작한 지 사흘 이내라고 답한 비율이 81.5%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먹는 치료제를 진단 초기에 투여하면 중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투약 대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기존의 60살 이상과 면역 저하자, 50대 기저질환자에 더해 이제 40대 기저질환자도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기관도 오는 25일부턴 호흡기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서 접근성을 높입니다. 처방 기관이 확대되는 것, 그리고 또 약에 대한 수급 상황 또는 투약률을 고려해서 좀 더 투약 범위를 점차적으로 고위험군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기저질환자 가운데 과체중의 기준은 체질량지수 25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발열 또는 숨이 차는 증상이 있거나 60살 이상 예방접종 미완료자 등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 대해 팍스로비드 투약을 우선 고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과 관련해서 정부는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풍토병인 엔데믹 전환 과정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직 유행의 정점도 지나지 않은 만큼 엔데믹 언급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연일 10만 명 안팎이 확진되고 위중증 환자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유행을 주도하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고려하면 엔데믹, 즉 풍토병으로 전환되는 초기 단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미크론 치명률은 0.18%로 델타의 4분의 1에 불과한데 이마저 최근에는 0.15%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접종 완료자 기준 치명률은 계절 독감보다 낮은 데다 50살 이하는 거의 0%로 수렴한다며 델타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확진자 절대 규모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도 늘 수밖에 없지만 치명률 자체가 낮아 의료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 차례 큰 유행을 거치면서 엔데믹으로 가는 과정에 오미크론 확산이 유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역 당국도 오미크론 치명률 등을 근거로 공포심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밝혔지만 엔데믹 언급은 아직 이르다고 진단했습니다. 어느 시기에 엔데믹화 될 건가라는 그런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그런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현재는 광범위한 대유행인 팬데믹 상황이라며 엔데믹을 꺼낼 단계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유행 정점을 지난 뒤에야 치명률과 의료 대응 상황, 새로운 변이 출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풍토병으로 볼지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행 상황 자체가 이제 토착화가 돼서 특별한 계절성을 나타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굳어져야 엔데믹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정점도 지나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엔데믹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급증 추세가 둔화되면서 정체가 되고 4, 5월경에는 상당히 안정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위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냐는 거죠, 지금. 한편 유행 정점을 지난 일부 국가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국내 유행이 잦아들더라도 마스크를 벗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검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교육부가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첫 2주간은 신규 확진 학생 3%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전면 원격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달 오미크론이 정점에 달할 거란 예측이 나오자 정상 등교를 고수하던 교육부가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새학기 첫 2주간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하는 지역에서의 단축 수업이나 원격 수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급식도 간편식을 제공하는 탄력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등교 첫날엔 신속 항원검사 키트를 나눠주고 사용법을 교육한 뒤 조기 귀가하도록 적극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신규 확진 3%와 등교 중지 학생 15%를 원격 수업 전환 기준을 내세웠는데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새학기 적응 주간 동안 수도권 등 오미크론 확진자가 집중이 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학교들은 수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과밀학급의 밀집도를 조정하거나 원격 수업을 시행하는 등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할 수 있고 원인은 오미크론 변이 급격한 확산세로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18세 이하 확진자는 15만 3,810명으로 전주보다 무려 2배 이상 증가했고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도 일주일 사이 3.4%포인트 늘며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백신 미접종군인 11세 이하 어린이들의 감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4세에서 6세의 경우 328.9명, 7세에서 11세는 308.8명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초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예측이 나오자 교육부가 방침을 선회한 겁니다. 이에 따라 단축 수업과 밀집도 제한, 원격 수업 등 학생들의 감염 위험을 줄이는 다양한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원격 수업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시도 단위의 일괄 원격 수업 전환 여부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11일 새학기 적응 주간이 끝나더라도 감염 상황에 따라 학교장 판단으로 전격 원격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자가진단키트 품귀 현상까지 일고 있습니다. 생산 공장을 100% 가동해도 모자랄 판인데요. 정작 업체에선 일할 사람이 없어서 가동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강정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만드는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조립하고 포장하고 작업자들도 쉴 틈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수급 조절을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20개씩 소분해서 포장하다 보니 손은 더 많이 갑니다. 직원 700명이 12시간씩 주야간 맞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못 쉬고 계속 풀 근무를 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국가 비상사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하루 만들 수 있는 분량은 200만 개. 확진자와 검사 대상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품귀 현상을 해소하기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증산을 위해 추가 설비까지 갖춰놨지만 정작 작업자를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가동이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는 기기들까지 모두 돌릴 경우 하루 최대 생산량은 400~500만 개. 현재 공장 설비 가동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마스크 대란 때처럼 군병력 투입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마스크 때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부모들의 항의가 많이 왔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굉장히 그걸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정부는 약 2억 회분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어서 자가 진단 키트 대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정규입니다. 2년간 강력한 방역 조처로 코로나19 요새로 불려온 호주가 국경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외국인 입국을 철저히 통제해온 다른 나라들도 관광객들에게 빗장을 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호주 국제공항에서 극적인 모자 상봉이 이뤄졌습니다. 724 apart and he's my only son and I'm alone, so this means the world to me. 영국인 모자 제외는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전면 허용하면서 이뤄졌습니다. 강력한 방역으로 코로나 요새로 불려온 호주 정부가 국경을 활짝 연 것은 코로나19 확산세 둔화에 힘입었습니다. 여기에 연간 수익 51조를 넘어서는 주요 산업, 관광업 부활도 노렸습니다. We are set up as a country now to really take advantage of the economic opportunities ahead of us. 이스라엘도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대유행이 가라앉음에 따라 다음 달부터 백신 미접종자의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여객기 탑승 전과 착륙 직후에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받아 통과하면 됩니다. 동남아 주요 관광국인 필리핀은 2년 동안 이어진 국경 통제를 중단하고 백신 접종 완료 해외 방문객에게 지난 10일부터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태국은 일찌감치 지난해 11월부터 코로나19 저위험 63개 나라에서 오는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 무격리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관광객 23만 명이 방문한 데 힘입어 태국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예상을 훨씬 웃도는 1.9%를 기록하면서 3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극적 반전을 이뤘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영국이 고령자와 면역 저하자 720만 명을 대상으로 이번 봄에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실시합니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보건부 장관은 백신 접종 면역 공동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대상은 75세 이상 고령자, 노인 요양시설 거주자, 12세 이상의 면역 저하자 등입니다. 다음 달부터 면역 저하자에 대한 4차 접종을 시작하는 이탈리아는 이르면 올가을부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백신 4차 접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베르토 스페란차 이탈리아 보건부 장관은 불행히도 바이러스가 영원히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여름 이후 전 국민 4차 접종을 검토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올가을 4차 접종이 사실상 연례 접종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겨울 마지막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추위는 이틀 정도 이어진 뒤 풀리겠고 이후에는 날씨가 완연한 초봄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매서운 바람이 출근길을 힘들게 합니다. 봄을 앞두고 있지만 도심 거리는 다시 한겨울로 되돌아간 듯합니다. 여기에 한낮에는 한방눈까지 쏟아지며 겨울이 마지막 심수를 부렸습니다. 철원 아침 기온은 영하 14.7도, 파주도 영하 14도를 기록했고 서울은 영하 8.1도까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예년 기온의 6, 7도 밑도는 1월 중순과 비슷한 기온 분포였습니다. 중국 북동쪽 상공에 영하 40도 이하의 찬 공기가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당분간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며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목요일부터 추위 기세가 누그러지겠고 금요일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본격적인 초봄 날씨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2월 말부터는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고 3월에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가 유지되면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는 데다 3월 중반까지는 한두 차례 꽃샘 추위가 찾아오는 등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밥상 물가 관리를 위해서 양계업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달걀 수억 개를 긴급 수입하는 등 총력전을 펴왔는데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수입 달걀 2천만 개가 폐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소 9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밥상 물가가 급등하고 특히 달걀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여러 차례 달걀값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 국민이 매일 접하게 되는 민생 아주 밀접 품목이라는 점에서 보면 계란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러면서 가격 안정 대책으로 달걀 수입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당시 양계업계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매몰 처분 피해를 본 산란계 농가에 달걀 낳는 닭 공급을 위한 보상금 지급이 먼저라며 수입 달걀 확대는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예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농산물 유통공사는 최근 입찰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입 달걀 2,100만여 개를 예산 4억 8천여만 원을 들여 폐기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폐기될 수입 달걀이 비축된 창고 모습 사진 2장을 덧붙였습니다. 사진을 보면 한 판에 30개씩 들은 달걀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약 71만 판입니다. 유통기한 45일이 지나서 폐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안 됐고요. 대부분 다 가공란이나 액란으로 해서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수요가 너무 많았어요. 부분별하게 그냥 확 많이 그냥. 지난해 국감 자료에 따라 관련 비용을 계산해 보면 항공수송 등 관련 물리비를 포함한 수입 달걀 한 개 가격은 약 400원, 30개 한 판은 12,000원입니다. 폐기 공고된 2,100만여 개의 달걀값은 약 85억 원, 여기에 폐기 입찰비를 합하면 약 90억 원입니다. 이 같은 대량 폐기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양계업계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계업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선호도가 떨어지는 달걀 수억 개를 정확한 계산도 없이 수백억 원을 들여 수입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혈세가 나갔는데. 근데 그거를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지금 분통이 터집니다. 최근 청와대의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페이스북에서 경제수석을 계란수석이라고 부른다고 적으며 정부가 물가관리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소비 심리도 한 달 만에 다시 나빠졌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3.1로 지난달보다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방역조치 강화와 3차 접종 본격화로 경기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달보다 0.6포인트 올랐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악화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생활 형편 전망만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가계 수입과 소비 지출, 현재 경기 판단, 향후 경기 전망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인류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50년에는 물을 사용하기 힘든 사람이 50억 명에 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날씨와 개론에서는 물 부족 현상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